손잡은 윤한. 손을 잡았다고요? 윤한이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말하는 건데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 미소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게 제목입니다. 자, 우선 손을 잡는 그 모습부터 확인해 보시죠. 우리가 갑자기 하려면 사례가 됩니다. 품격 있게. 뜨거운 박수로 대통령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런 모습이었어요. 오늘요, 국민의힘 당권 주자 가운데 세 분이 참석을 했죠.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그리고 차례로 악수를 했는데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런 분위기가 과연 어떤 분위기였는지요. 지금 이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우선 저 모습 사진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런 모습이었어요.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차례대로 악수를 했는데 글쎄요. 악수하는 길이가 차이가 있었던가요? 아니면 표정에 차이가 있었던 건가요? 세 후보의 얼굴 표정에 다 미소가 있긴 한데요. 지금요. 그리고 악수가 끝나서 착석한 상태에서의 세 후보의 모습과 윤석열 대통령의 표정입니다. 자, 이게 때가 때인 만큼 굉장히 주목을 받았거든요. 오늘 자유초연맹 행사장이었었는데요. 자, 그럼요. 패널 네 분께 질문을 하나 드릴 건데 화면 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써주시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과 오늘 악수했죠. 조우한 한동훈 전 위원장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악수를 했을까? 이게 질문입니다. 써주셨죠? 앞에 들어주세요. 자, 네 분 다 쓰였는데 한 분씩 볼까요? 일단 제목이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지금요. 일단 김상일 평론가부터 쓰셨는데 일단 어색이라고 쓰셨습니까? 어색함이 좀 드러나는 것 같고요. 네, 확실히 한동훈 후보가 어색하다. 정치를 한 시간이 좀 짧긴 짧은 것 같아요. 지금 이 김상일 평론가 모습 그대로 잡아주시고요. 카메라로. 그리고 아까 봤던 그 영상 다시 한번 흘려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 인사하죠? 인사를 합니다. 짧았나요, 상대적으로? 네. 김상일 평론가. 예. 그리고 지속해서 응시를 하거나 주빈이잖아요, 일종의. 응시를 하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바로 딴 데를 봐요. 자세를 바로 잡으면서 옆에 다른 후보에 비해서 상대적인 건가요, 지금요? 그래서 아직은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모습이 드러나는구나. 일단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악수하는 게 뭔가 상황이 좀 어색하다. 그리고 밑에는 뭐라고 쓰셨어요? 피할 수는 없고. 그럼 약간 불편했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피할 수는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저런 게 오히려 또 어떤 사람들에겐 좋아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요새는 뭐 정치인들이 너무나 뻔뻔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막 웃고 뭐 어깨 동무하고 그러는데 뒤에 가서는 딴소리하고 이런 사람 너무 많잖아요. 오히려 저렇게 좀 드러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편으로 와서 서정욱 변호사는 뭐라고 쓰신 거예요? 소리 장도.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이제 그 사자성어인데요. 웃는 얼굴 속에 칼을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 소가 미소의 그 소를 말하는 겁니까? 장도의 도는 칼도. 제가 근데 그 당이론과 현실적으로 분석해 패널이면 당이론적으로는 이제 윤 대통령하고 한 위원장은 저는 운명 공동체라 봐요. 물과 물고기, 수어지교. 따라서 이게 화합, 통합을 해야 되는데 냉정하게 현실을 지금 분석하는 게 패널이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 사이에 아직은 벽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아직 이게 벽이 있다. 불편하다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 그래서 소리장도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요. 이 말은 이제 저는 그래 봐요. 대통령실의 기류는 원희룡, 나경원이 단일화해서 한 위원장을 이겨라. 이런 게 기류라고 저는 봅니다. 아까 악수의 길이도 그렇게 차이가 났다고 보시는 악수나 게 모습 보면 금방 알잖아요.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보면 금방 알잖아요. 이게 현실적인 분석이죠. 이게 당이론적으로 좋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원팀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한 위원장과 대통령실의 갈등은 남아있다.
풀리지 않았다. 소리장도의 미소와 칼 얘기까지 꺼내놓으면서 예, 분석했는데 이렇게 보는 게 현실적인 분석이에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래도 칼이라고까지 얘기하면 와, 한자성어가 굉장히 강한 분석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동안 속보가 또 들어왔습니다. 지금 최혜병 특검법 국회 통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입장에 나왔는데 헌법 유린 개탄한다는 입장이 지금 속보로 나와 있습니다. 요겁니다. 이것도 만만치 않게 됐네. 이건 사실상 거부권이 뭐 예고를 한 거네요. 거부권 행사를. 아무튼 요것도 앞선 주제였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속보 드리면 대통령실 최혜병 특검법 통과에 헌법 유린 개탄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 악수 얘기 들고 계세요. 답을 쓰셔서 들고 계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계속 보여주시고요. 어색 나왔고요. 소리장도란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굉장히 강한 표현인데 자, 이번엔 또 건너편으로 가서 윤경호 소장님. 무의미하다. 저는 뭐 한동훈 위원장의 속내보다는 저 모습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이를테면 만남이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너무나 짧고 의례적이고 더군다나 윤 대통령이 한동훈과 눈인사를 했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지경이니까 저런 식의 스쳐 지나가는 거는 우리가 지금 만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그럼 조우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정도죠. 저기 와 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지. 그저 그냥 의례적으로 인사한 거 저는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당대표 후보의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과 내가 여전히 옛날처럼 막역한 관계라고 표현하면 좀 아는 분들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철저한 수직 상하의 관계, 좀 더 좀 뭐 조롱이 섞인 얘기를 하자면 윤 대통령이 급하면 그 부인에게 카톡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정도의 가까운 관계, 이런 이미지가 여전히 투영이 되면 글쎄 그게 유리할까요? 뭐 이따 뭐 다루겠습니다만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이 좀 잊혀져 있던 사람들에게도 다시 지금 스물스물 나오고 있잖아요. 저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게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에게는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점에서 저는 저렇게 더 한동훈 위원장이 뭐 옆에 있는 원희룡, 나경원 두 후보들처럼 윤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말을 더 건네고 뭔가 뭐 말을 끌어내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은 걸로 그렇게 해석됩니다. 지금 보시면요, 원희룡 전 장관은 거의 뭐 활짝, 저걸 뭐라 그럴까, 저 미소가 그냥 활짝 핀 웃음이잖아요. 반면에 한동훈 위원장은 약간 미소를 졌다가 조금 뭔가 약간 다르죠? 분위기가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너무나 의례적으로 그냥 인사만 하고 말잖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나경원 의원 경우도 굉장히 미소를 활짝 진 것 같고요. 참 묘한데요, 지금 상황이. 일단 마지막으로 김기용 전 부대변인은 밥이라고 쓰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게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표정을 봤을 때 좀 어색하잖아요. 근데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 계속 뭐 배신의 정치다, 배신 프레임에 지금 놓여 있는데 저는 배신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소통과 신뢰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 때 국민들 앞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밥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다시 당권을 위해서 선거에 전대에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반드시 밥을 먹을 거다 생각했습니다. 이 밥이 대통령이 예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혼밥하지 않는다 얘기했거든요. 밥이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의 소통이죠.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는 차 마시는 것보다는 밥을 먹는 게 낫고 그러다 보면 속 깊은 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 입장에서는 지금 어색한데 그때 내가 그래도 한번 밥 먹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할 때 약간 표정이 미소를 졌다가 입을 빠르게 다무는 약간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의 표정이 제일 중요한데 대통령 표정은 아직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뒷모습이라서 아직 안 보였어요, 저거는.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긴 한데 한동훈 위원장의 그 표정은 뭐냐면 보고 나서 이렇게 약간 다른 데 시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뭔가 이렇게 아쉬움이 있다는 거로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싶은데. 네 분야 다양하게 해석해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까 한동훈 전 위원장에서 악수 뒤에 활짝 웃고 있었던 원희룡 전 장관. 어제는 대구에 가서 바로 이분을 만났습니다. 어떤 행사장에서. 그리고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영상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분 고생 많이 했어요. 그리고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예. 그러나 나이도 젊고 예. 또 앞으로 우리 당에서 일 많이 할 사람이니까 뭐 요번보다는 조금 차후에 기회를 갖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원풍이 불기 시작. 아 그러면요 그분이 논리적입니다. 예. 지금 아직도 전반전인데 예. 휘슬을 한번 불고 한번 또 붙어서 후반에 들어가야 돼요. 인요한 의원 같은 경우는요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 약간 비판적인 입장을 분명히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 한동훈 전 위원장 계속 비판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을 어제 원희룡 전 장관이 가서 만났습니다. 치맥 행사죠. 같이 나라냐고 모자도 쓰고 뭐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 입장, 분석, 전망을 내놓네요. 화면 보겠습니다. 이런 전망을 내놓습니다. 분석을 한 거예요. 지금 당권 경쟁에 대해서. 전당대회 흐름이 바뀌고 있다. 1강 2중 체제에서 2강 1중 체제로 바뀌면서 1강이 1중으로 추락이다. 1강은 누군지 아시겠죠? 기존에 1강 2중이었다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을 아무래도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1강이 1중이 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한 거예요. 손정 변호사? 정말 분위기 달라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저 정도는 아닙니까? 저거는 이제 뭐 주관적인 분석이고요. 예. 다만 이제 그 당심하고요. 예. 그다음에 여론조사 민심이 불일치한 경우는 게 많아요. 홍준표 시장도 대선 경선할 때도 그랬어요. 예. 따라서 이제 그 지금 80만 당원들의 정확한 여론은 잡히지가 않아요. 모른다 아직은. 그렇죠. 여론조사 국민의힘 지지층하고도 그렇게 일치가 안 돼요. 예. 따라서 저는 상당히 오리무중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 예. 문제는요. 예. 중요한 게 이게 대선 후보 뽑는 게 아니잖아요. 또는 이제 총선이나 지방선거 책임지는 사람 뽑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 누가 되든 게 1년 남짓합니다. 1년 남짓 선거가 없어요. 예. 지방선거도 없고 대선도 없어요. 예. 그냥 1년 당대표 뽑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굳이 여론조사의 지지가 아주 높은 사람보다 차라리 대통령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지켜나가는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여론이 영남청에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남의 그 여론이 원희룡, 나경원의 단일화 지지하는 여론이고 지금은 당장 이게 대통령 후보 뽑는 것도 아니고 예. 지방선거까지 이게 책임지는 게 아니니 예. 어떤 이게 국민의 여론조사보다는 대통령하고 호흡이 잘 맞는 이걸 이렇게 뽑아야 된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 국민의힘 지지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많이 노는 거는 맞고요. 예. 다만 이제 그 영남권 중심으로 실제 영남권이 수도권보다 많아요. 예. 당원들이 또 뭉쳐 있어요. 이쪽은 이게 예측이 어려워요. 따라서 저는 아마 이게 그 1차에서는 안 끝나고 결선 상당히 결선 가면서 여론조사보다는 이게 차이가 많이 좁혀질 거다. 이게 아마 객관적인 분석일 겁니다. 제가 홍준표 시장의 저 정도는 아니고요. 분석에 대한 질문 드렸는데 본인 분석했는데 저 정도 과장됐다 보시는 거예요? 그럼 다만 이제 1위하고 2위 후보가 이게 격차가 좁혀지는 거는 팩트인데 한동훈 위원장이 2등으로 중으로 내가 이건 아니에요. 자, 이분 김상일 평론가는 저 분석 어떻게 보십니까? 1강이 1중으로 추락 중 그리고 2강 체제로 바뀌고 있다? 흐름이 바뀌고 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홍준표 시장은 예. 한동훈 후보한테는 뭐 기승전 애죠. 기승전 애요? 네. 거기서 애는 한자로 무슨 사랑한다 그 뜻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한동훈 뭐 후보에 대해서는 모든 게 애예요. 애. 뭐든지 모든 사람이 못마땅하고 뭐든지 어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미숙하고. 하는 모든 거는 그렇게 본다 지금. 그러니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후보가 되는 당 대표가 되는 걸 인정. 1강 되는 것도 싫다 뭐 이런 그렇죠.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싫어하는 거를 그냥 표현한 거지 전혀 객관적 분석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좀 전에 뭐 당원과 국민의힘 지지층의 그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면 여론조사는 과학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게 집단 지성인 거예요. 그러면 당원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닌 중도층과 민주당 지지층까지 같이 해가지고는 아닐 수 있어요. 뭐 당연히 아닐 수 있죠. 그거는. 그렇지만 국민의힘 지지층, 대통령 지지층만 놓고 한 여론조사는 비슷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그게 틀리다는 거는 뭘로 제가 입증하는지 제가 뭐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팩트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냥 주관적인 평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여론조사 얘기를 뭐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하면 또 이제 찾으셔야 되니까 할 수 없으니까 보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요새 나오는 모든 여론조사가요 대통령 지지층,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흐름이 약간은 꺾여 있지만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팩트의 문제인데 선례가 있습니다. 어떤 선례요? 얼마 전에 그 국민의힘의 그 나경원 후보하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경합했죠. 그렇죠. 경쟁했죠. 그때 여론조사를 찾아보세요. 국민의힘의 지지층에서도 이준석 대표가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24% 정도.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당원 투표도 이기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까? 당원 투표에 4% 나경원이 이겼습니다. 그때 7대 3이었어요. 약간 반대로 됐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건 나경원 후보가 계속 이야기하는 그런 팩트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분석을 두 분 모두 저 정도는 아니고요. 저 정도는 아니고 약간 이런 분석이신데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위원장 사실은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만나자고 전화했지만 2번이나 거절당했고요. 그다음에 이철우 경북지사도 만나자고 했지만 뭐 일정상 바빠서 안 됩니다. 이런 이유로 들어서 불발됐잖아요. 뭐 더 제한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난다 그러네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내일입니다. 서울역 쪽방촌 동행식당에서 조찬회동 아침에 만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쪽방촌 동행식당이니까 이게 이제 어려우신 분들에게 하루 한 끼 무료 식사 제공하는 이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어려우신 분들, 약자나 서민 친화적인 뭐 이런 행보 아니냐라고 이제 해석이 가능한데 일단 오세훈 시장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뭔가 얘기를 좀 합니다. 그 얘기 좀 들어보시죠. 뭐 그 여의도 문법 안 쓴다, 용어 안 쓴다 그러셨던 분조차도 요즘에 말씀하시는 거 보면 여의도 문법에 지금 슬슬 젖어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윤석열 정부 어떻게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고 사랑받는 정권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네. 아직 임기 반환쯤도 돌지 않았는데. 여의도 문법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이게 한동훈 전 위원장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뭐 젖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약간 지적한 것 같기도 하네요.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돼요. 김기영 전 부대변인, 한동훈 전 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관계가 과연 무엇일까? 우군이로 봐야 됩니까? 그냥 중립적인 관계입니까? 아니면 약간 살짝 비토적인 관계가 있는 겁니까? 뭐로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내일 만나는 곳이 동행식당인데 지금은 동행하지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경쟁 관계다. 경쟁 관계로 간다. 그럼요. 지금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만나자고 했을 때 거절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튼 1위 주자고 가장 핫한 인물이기 때문에 만나서 자기의 어떤 브랜드인 어떤 그 서민과 약자에 대한 그런 브랜드 효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면서 자기가 경험 있는 정치인이라는 걸 좀 보여줄 것 같고요. 오늘 어떻게 보면 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거죠. 결국은 우리가 코키를 생각하지 마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오세훈 시장과 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꾸 그 배신의 프레임에 매몰돼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워딩에 얽매여서 자꾸 설명을 하는데 차라리 다른 워딩을 쓰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윤석열 정부를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게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저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있어서 2027년 대선에 있어서 자기한테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누굴까 보면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장관이 여튼 당권을 혹시 잡게 되면 이재명 대표와의 강대강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자꾸 이 국회가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피로감을 좀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경험이 있으면서 뭔가 중도적이고 통합적인 리더십을
보여줄 사람은 자기다. 이런 식으로 저는 선거 전략을 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의 만남이 차후에 또 뭔가 회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은 동행관계,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경쟁관계, 이 말씀인데요. 아무튼 뭐 내일 만남도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워낙 다른 광역 단체장들께서 거절하고 안 만납니다 이렇게 됐는데 오세훈 시장은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주목을 받게 되네요. 이 상황인데요. 자, 그리고요.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이 당권 경쟁 관련해서 이제 후보들끼리 서로들 뭐 지적을 하고 이런 게 많은데, 일단 원희룡 전 장관, 나경원 의원이 오늘 예를 들면 격돌한 셈이 됐어요. 어떤 한 가지 내용을 갖고요. 그 앞서서 그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어제도 했는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 100일 동안 그리고 총선 이후에 70일 동안 과연 어떠한 소통이 있었기에 지금 이 관계가 좀 이 상태까지 악화된 것인지, 수평적 당정관계라는 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쌓여진 신뢰, 그리고 서로 그 소통을 해본 경험, 그동안의 정치 경험, 이게 있어야 가능한 거지. 알겠습니다.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정말 험지 동작에서 이재명이 8번 왔습니다. 조국도 2번 왔습니다. 어떻게든지 나경원을 떨어뜨리려고 소위 야권 인사들이 총출동했는데 거기서 이길 수 있었던 거, 저희 이번에는 18%나 이겼어요. 대통령 너무 팔아도 안 되고요. 대통령하고 또 너무 각세워도 안 됩니다. 자, 이런 얘기들을 어제 했는데요. 오늘 각각 본인의 SNS상에 글을 올려서 생각을 밝히는데요. 먼저 원희룡 전 장관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쏩니다. 제가 비대위원장을 맡았더라면, 지난해 12월 말 상황이잖아요. 그럼 본인이 비대위원장이 돼서 총선을 이끌었다면 이런 총선 참패는 없었을 것이다. 이거는 곧 한 전 위원장 탓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비대위원장이 됐어야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해서 대통령과 의견 달랐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충돌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총선 참패도 없고 결과가 좋았을 것이다. 내가 비대위원장이 됐어야 되는데라는 말을 끌어놓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아니라 나경원 의원이 먼저 반응을 보여요. 여기에요. 화면 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원희룡 후보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지역구에서 무려 8.67%포인트 차를 줬잖아요. 졌잖아요. 원 후보가 총선 승리 말할 수 있으려면 젖살싸 이런 거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거 보여줬습니까? 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 선거 결과는 초라한 패배 아닙니까? 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게 뭐가, 이게 싸움의 전선이 약간 늘어난 건가요? 달라진 건가요? 윤경호 소장님, 원희룡 전 장관의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내가 비대위원장이 됐으면 총선 참패 없었다. 우선 그 말 좀 있다 하고요. 나경원 의원의 얘기는 일리가 있어 보여요. 왜냐?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나경원 의원은 지더라도 현역 의원으로 남잖아요. 그렇죠. 원희룡과 한동훈은 아마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패배를 하고 나면 뭐 그냥 페이드아웃 되는 거 아닌가요?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의원이 아니니까요, 지금. 그만큼 원내와 원외, 현역이냐 아니냐의 차이는 크고, 그 얘기는 당대표 선거에 나올 만한 정도의 자격이랄까? 최소한 자기 지역구에서는 이겼어야지라는 말. 이거에 대해서 원희룡 후보는 상당히 불리하고 할 말이 없을 거예요. 바로 거기에 내가 비대위원장을 맡았으면 이것도 저는 설득력을 얻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원희룡이라는 정치인이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는 정치인으로서 본인은 스스로 자부를 하지만 국토부 장관까지 완장을 차서 경력을 더했지만 지금 냉정하게 본인이 국회의원을 했던 양천구의 원희룡 후보의 지지 세력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를테면 원사모 같은 세력들이 그 지역만이 아니더라도 과연 있는지. 또 하나, 제주가 낳은 천재라고 추앙을 받았다고 한때 했는데 제주에 가면요, 2번의 지사를 하면서 원희룡이 남긴 후유증. 저는 가끔 제주에 가서 원희룡 지사에게 비판적인 의견이 의외로
많다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건 이해관계를 떠나서라도 그런 점에서 전국적인 정치인으로서의 원희룡에게는 굉장한 한계가 여러 측면에서 많다. 그런데 과연 비대위원장을 맡았다고 해서 그런 여러 제한 족쇄들이 풀려서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 그 정도의 체급으로. 좀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후보의 인천 계양에 그냥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을 때 평소에 라이트급이나 웰터급밖에 안 되는 권투 선수가 나 헤비급하고 한번 붙어보겠어. 승부가 어떻게 보면 뻔해 보이는데도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그 권투 선수를 당신은 헤비급 선수라고 과연 평가와 대접을 해주느냐. 물론 적절한 비유가 될진 모르겠습니다만 그와 비슷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저는 원희룡 후보가 하는 얘기, 내가 비대위원장이었으면 점점점 이 얘기는 아마 설득력을 당원들도 별로 갖지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나경원 의원이 먼저 반응을 보였고요. 그리고 오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기자들과 만날 기회가 많았는데요. 또 관련 얘기를 좀 꺼내놨네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네거티브나 인신공격 같은 거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당내 선거에서 제가 그 하나하나 대응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참죠. 네. 그런데 이 말씀 드리죠. 지금 나경원 원희룡 후보 역시 전국 선거의 공동선대위원장이셨고요. 윤상현 후보는 인천의 총괄 선대위원장이셨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전 의원 답은 아니 선거 저 혼자 치는 거 아니잖아요. 각각 위원장 맡았잖아요. 그 뜻이네요. 당시 모습인데 화면으로 당시 상황이 선대위원장들이 어떻게 포진됐었는지 정리해 볼까요? 내용 보시죠. 여기 보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 그리고 나경원, 원희룡 공동선대위원장, 윤상현 인천선대위원장. 다 위원장 맡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데 손석희 변호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먼저 근데 그 원희룡 후보가 이제 그 가정적으로 한 거 이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 봐요. 역사에서 가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건 누구도 이게 그 검증이 안 되는 주장이고요. 그다음에 그 책임론을 보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임론은 이제 그 누가 뭐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 제일 큰 거예요. 왜? 윤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니까. 그다음에 책임이 크다면 한동훈 위원장입니다. 총괄선대위원장. 그리고 사실상이 1인 선거위원장 했죠. 그다음에 원희룡 위원장은 저는 젖잘사했다 봐요. 그 어려운 적이 8% 되면 선전에 싸웠고요. 그래도 책임이 있죠. 지금 와서 이게 서로 내 탓이라고 해야지. 서로 이게 당신도 그때 공동선대위원장 한 거 아니냐. 이렇게 공방하는 거는 별로 보기는 안 좋다. 서로 이게 좀 자기 잘못 탓하는 이게 저는 필요하다 봐요. 소정 변호사님 아까부터 일관되게 조용히 같이 협조해서 갑시다 이 분위기로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오늘도 저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서로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약간 날이 서 있는 듯하기도 합니다.